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말이에요, 가장 관심 없고 가장 홀대받았던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말갈족. 사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가장 관심이 없고 홀대받았던 종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갈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랑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30%는 맞고 70%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갈족의 어떠한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록에 등장한 것은 이제 당나라식입니다. 당나라식에 편찬된 사서에 등장한 겁니다. 북제서입니다. 서기 564년 고려 말갈 신라가 조공했다. 어쨌든 이때 말갈이 등장한 겁니다. 서기 564년에. 근데 너무 간단해. 북제서는 이 말갈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수서입니다. 수서. 이제 북제서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편찬된 사서죠. 수서 말갈전입니다.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고구려죠. 모두 7종이 있대.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응? 7종이나 있네. 지도에 보시면 일단 흑수말갈, 그 동쪽으로 송말말갈, 백산말갈, 그리고 지도상에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 북동쪽으로요 4개의 말갈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북동쪽에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된 말갈 중에 불여 말갈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과거에 숙신족이었대. 숙신. 숙신이 나오잖아. 기원전 1000년경에 은나라에 화살을 갖다 바쳤다는 거야. 기록이 있어.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숙신은 고죽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죠. 식신 아니면 고죽국. 그 숙신을 여기다 갖다가 붙여놨어. 아, 참.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 7개의 말갈이 있답니다. 6세기에 당나라식에 편찬된 사서에 따르면, 그때 이제 말갈이 등장한 거야. 근데 말갈이 어떤 종족인지는 정확지 않아. 일단 멀리 있는 4개의 말갈 종족들은 제외하고요. 고구려하고 가까웠던 3개의 말갈족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수말갈이에요. 기록에 등장합니다. 서기 597년 수문제가 영량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남의 신하가 되었으며 모름지기 나랑 덕을 같이 베풀어야 할 터인데 그 당시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말갈을 못 견디게 괴롭히고 거란을 금고시켰다. 아니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말갈하고 거란은 이 수나라 편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괴롭히는 거지. 수나라 편이니까. 근데 이때 그 말갈은 제가 볼 때는 흑수 말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국놈 수나라 영토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흑수 말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흑수 말갈은 좀 이 종족으로 따져보면 약간 선비족의 피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선비족도 있을 거고
이제 부여의 어떤 그 별종들이 흘러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퉁구스개족 얘네들이 좀 남아야서 같이 또 섞여서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흑수 말갈은 좀 선비족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말갈, 송말 말갈하고 그 남쪽에 있었던 백산 말갈, 이 종족들은 과연 어떤 종족일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대충 나옵니다. 고구려는 남쪽으로, 고구려 남쪽이에요. 조선 예맥, 이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동강 주변에 조선이 있었다는 거지, 낭랑. 어쨌든 뭐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 낭랑 조선, 여기 동쪽으로 이제 예맥이 있었다는 거, 예맥.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동옥저는 고구려 동쪽에 있었다는 동옥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이야. 동옥저는 북쪽으로 음루. 그러니까 이제 음루라는 거지. 이제 송말 말갈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음루라는 거야. 음루 부여와 접했다. 이쪽에 이제 위구태 부여가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었어. 자, 근데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동옥저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북쪽에 음루가 있었다는 거야. 잘 보세요. 근데 음루는 남쪽으로 북옥저와 접했다. 그러니까 동쪽부터 북쪽 음루의 남쪽까지 전부 옥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이제 부옥저라고 했던 거고, 고구려 동쪽에 있다고 동옥저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그러니까 백산 말갈, 특히 백산 말갈 이 지역은 누굽니까? 옥저인이라는 거예요. 옥저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송말 말갈은 약간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옥저하고 옥저인 일부랑 그 다음에 음루로부터 이제 퉁구스계 종족들, 고대 아시아 종족들이 좀 섞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산 말갈은 옥저인이고, 송말 말갈은 옥저와 그 다음에 퉁구스계 종족들이 합쳐서 그런 종족을 송말 말갈이라고 지칭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구려 동쪽에 있는 건 누구라고요? 옥저인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당나라식에 편찬된 역사서에는 이 말갈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구려 북쪽, 동쪽에 있는 종족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해서 말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반도까지 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한반도에도 말갈족이 있었다고.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일단 고구려는 좀 비슷해. 고구려를 보자고요. 기원전 37년에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잖아요. 그 당시입니다. 기원전 37년에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주몽이 왔으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몽이 건설한 고구려 땅이 말갈부락에 붙어 있어서 말갈족하고 붙어 있대. 침략과 도적질로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었기에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갈. 이거는 이제
김부식이가 적은 거야. 그렇다면 이 김부식이가 생각하는 이 고구려 옆에 있었다는 이 말갈 뭡니까 이거? 옥저죠. 옥저. 옥저라고 해야지. 아니 자기가 삼국지 유지 동의전을 인용을 했잖아. 그럼 거기서 옥저라고 했으면 옥저라고 그래야지. 말갈이 뭐야 말갈이. 그래서 이때 옥저인데, 그러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초기 졸본 부여 옆에 있었던 옥저라는 거죠. 근데 그 옥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북쪽에 좀 치우쳤다고 해서 북옥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원전 28년이에요. 이제 주몽이 항복은 청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이것들을 고구려가 항복은 못 시킨 거야. 그래서 주몽이 부의염에게 명하여 북옥저를 정벌하여 멸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옥저인보다 북쪽에 좀 치우쳤던 옥저인들을 이제 멸망시킨 겁니다. 고구려를 흡수시킨 거죠. 아시겠죠? 근데 김부식이는 아이씨 말갈이 뭐야 말갈이. 옥저라 그래야지 옥저. 헷갈리잖아. 그래 이거는 뭐 비슷해. 어쨌든 뭐 부옥저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 말갈을요, 당나라 사서에는 이 고구려 북쪽과 동쪽에 있다고 하잖아. 말갈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한반도로 끌어들여요. 이 김부식이가. 너무 어이없어. 백제 편을 보자고요. 기원전 17년입니다. 이제 온조가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뭐 한강 근처라고 치자고요. 어쨌든 아무튼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온조가 정착한 다음에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고 용맹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무기를 수선해야 돼. 그리고 양식을 비축해야 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말갈족이. 와, 그러니까 자 지금의 한강 이쯤에 백제가 있다고 치고요. 백제 온조가. 그러면 북쪽이라 그랬잖아. 북쪽. 그러면 어디야? 지금 황해도 지역이 말갈족이네. 그렇잖아요. 아니 당나라 사서에도 없던 종족 명칭을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고. 여기다가 말갈을. 아 참.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왜 말갈이라고 지칭했냐 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야. 김부식 입장에서. 왜냐하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요거 사진을 잠깐 보시죠. 요거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편찬한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낭랑이 어딨냐면은 지금의 대동강 평양의 낭랑이라고 딱 찍혀 있잖아. 이거를 김부식이도 봤겠지. 근데 이 낭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 낭랑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거의 낭랑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에 낭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김부식이가 애매한 거야. 낭랑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백제 북쪽에 있는 종족을 말갈이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어? 아니 이 고구려 북동쪽에 쓰던 종족을 갖다 여기다가 붙여놔? 아유 정말. 그리고 또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갈이라고 했으면 그냥 말갈로 가야지 끝까지. 기원전 6년입니다. 이제 온조가 신하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대. 아유 갑자기 낭랑이 등장해버리네. 아니 보세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이 대동강 주변이 낭낭이잖아. 근데 얘들이 언제 또 이 동쪽으로 왔대? 엉망이야, 엉망.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아유. 그리고요, 또 말갈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강원도 쪽에서. 보세요. 기록에 있습니다. 다루왕식입니다. 서기 56년이에요. 동부에 우곡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누구를 대비해서 우곡성을 쌓냐면 말갈을 방비하였다. 삼국사기 내용이야. 우곡성이요, 지금의 북한강 상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한 영월, 원주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말갈이 있다는 거야. 말갈.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있고 말갈이, 여기도 있고 말갈. 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말갈이라 그래.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종족명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 있던 그 말갈을 여기다 한반도 끌어들였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방송했잖아요. 이 한반도에 있는 종족은 뭐라고 제가 방송을 했죠? 우리 한민족, 예족이에요, 예족.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김부식이가 한반도까지 끌어들였는데, 어쨌든 이 말갈들이 이제 서서히 누구에 의해서 흡수 합병이 됩니다. 먼저 이 동옥조 보시죠. 고구려 옆에 있었던 옥조. 북옥조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옥조는 주몽 때 벌써 함락을 시켰잖아. 근데 동옥조가 아예 남아 있었단 말이야. 동쪽에 있었던 옥조. 동옥조는 이제 삼국지 위지통일에 따르면 동옥조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 남쪽으로 예맥과 접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옥조 사람들의 언어는 고구려와 대체로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에 있는 옥조인들 뭡니까? 말이 고구려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고구려나 옥조나 별 다름 없는 종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여기 희한하게 위만이 조선에서 왕이 되니 옥조가 모두 조선에 복속을 했대.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동옥조 사람들은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동옥조를 고구려가 서기 56년에 정벌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점령을 했어. 서기 56년에 태조 왕 때. 그러니까 북옥조, 동옥조 다 함락을 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송 한번 한 적 있죠? 책성에 대해서. 책성.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두고, 그러니까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이 옥조 사람들을 관리는 하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이제 관리인을 두고 그 관리인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아리까리한 종족이 있죠. 여기 동해 예족.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백제, 마한, 진안, 변안, 동해 전부 다 예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족. 그게 이제 부여족이 이제 중심 어떠한 그러한 종족이었고,
이제 북방에서부터 이제 한반도로 쭉 내려와서 살게 된 겁니다. 과거에. 다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동해가 그 삼국지 유지 동의전 동해전에 보면 그 노인네가 예로부터 스스로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 동해도 고구려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옥저도 고구려하고 똑같다. 말도 똑같다. 언어도 똑같답니다. 동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나, 그러니까 고구려의 대다수 어떤 그런 백성들이나 이 옥저 백성들이나 이쪽 남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는 백성들이나 다 같은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별로 고구려하고 부여는 나라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옥저나 이 동해는 나라 체계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여나 고구려가 나라 체계가 있었고 옥저하고 동해는 그냥 부족 단위로 상계에서 살던. 근데 같은 종족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동해가 이제 고구려가 이 동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옥저는 이미 통합을 했잖아요. 관리를 두고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이 동해는, 그러니까 이 압록강 이남은 고구려가 언제 진출했을까? 그걸 이제 알아보시기 전에 이제 유물을 한번 보시죠. 유물. 이 집안에 보면요, 제가 그 책성을 이제 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 집안에 보면 적석총이 거의 한 수천 개나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고구려 사람들이 다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일부분은 옥저인들이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옥저를 점령한 게 서기 56년이잖아요. 태조왕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적석총을 만든 것도 대다수겠지만, 그러니까 동옥저를 점령하기 전에 이 옥저인들이 만들었던 것도 이 집안에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군총이에요.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이 옥저인들의 기술력. 그러니까 고구려나 옥저나 이 동해나 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똑같습니다. 이 함흥 지역에서 발견된 적석총입니다. 요거 내부예요. 내부 토기류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남쪽에 가야 무덤이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고구려가 이 대동강 부근까지 이르렀던 시기는 저는 2세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기 245년에 이제 동천왕 때, 고구려 동천왕 때 동해 사람이 미녀를 바쳤대. 미녀야 돼, 미녀 무조건. 그래서 동천왕이 그녀를 후궁으로 들였다는 얘기예요. 동해면 어딥니까? 여기잖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이 두만강 쪽보다는 제가 볼 땐 이쪽 동해, 그러니까 동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동해 사람이 미녀를 바칠 정도였으면 이때 서기 245년은 이미 이 이전에 이미 동해 지역까지 간접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5년에 그러면 동해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가 점령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45년이면
그 이전에 이 고구려가 제가 볼 때는 245년, 그러니까 동천왕 시기 이전에 이미 대동강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그러니까 동해가 이제 함락됐다는 게 이제 삼국지 위지통일전 예전에 나오더라고요. 서기 245년이에요. 영동의 예가 동해를 말하는 겁니다. 구려에게 예속한다고 해서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군대를 일으켰대. 이건 다 뻥이니까요. 요 낙랑군, 대방군 집어치고요. 요거 동해가 고구려에 예속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백제가 말이에요. 이 틈을 타서 고위왕식입니다. 자장 진충을 보내서 북쪽에 낙랑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해서 빼앗았대. 아니, 낙랑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을 했어. 그러면 이때 낙랑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방송했죠? 무조건 예족입니다. 예족.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미 대동강 인근 지역까지 점령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동해까지 이제 간접 통치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대동강 인근까지 진출했고, 백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백제는 항상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항상 북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평안도, 황해도를 두고 고구려하고 이제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 번 방송했지만 이 대동강이 낙랑군이 없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기 247년에 동천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대잖아. 이 평양이 그 평양이라며. 여기 대동강 있는 평양이 서기 247년에. 근데 낙랑군이 멸망한 게 언제입니까? 미천왕 때 아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평양에 뭐 낙랑군이 있었다며. 이제는요, 낙랑군은 이 평안도 중공놈 개미 새끼리 한 마리 없었다고요. 한반도에는. 물론 포로로 잡아온 놈, 아니면 이게 망명한 놈, 이런 놈들은 있었겠죠. 낙랑군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이제 그 동해까지 이뤘던 거죠. 이렇게 대동강 인근까지. 그래서 이제 백제랑 치열하게 이제 뺏는 그러한 이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서기 371년이에요. 백제왕이 근초고왕 때입니다. 병사 3만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 여기서 평양성은 제가 치양성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치양성에서 고국원왕하고 싸웠는데, 고국원왕이 그 당시 고구려 왕이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23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고구려 왕이 죽었어. 백제랑 싸우다가. 왜 싸웠겠냐고. 이 당시 고국 원왕은 뭔가를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모형 선비족한테 치욕을 당했거든. 그래서 백제를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오히려 백제군한테 죽습니다. 근데 백제가 이때 고국 원왕을 전사를 시켰지만 북진을 못합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쨌든 이 이후입니다. 고국 원앙이 전사한 이후에 고구려가 이제 이를 갑니다. 백제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국 원앙, 그 다음 뭐 소수리망, 뭐 이렇게 쭉쭉쭉 가죠. 근데 광개토항 때요. 여기 이제 그 지금의 그 평안도 항해도 있는 말갈은 그렇다면 뭡니까? 고구려가 접수한 이 말갈족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 예족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민족의 갈래 예족입니다. 말갈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가 접수를 합니다. 이 평양에 있는 말갈족들, 황해도.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하나 남았잖아. 말갈이라고 지칭하는 종족. 여기 강원도 말갈족. 여기는 언제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광개토항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본기에 서기 392년에 고구려가 강성하였으므로 내물왕이 실성을 볼모로 보냈다. 볼모로 보낸 겁니다. 신라가 서기 392년이면 여기 강원도 영월 여기 이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월을 중심으로 북쪽은 이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볼모로 보냈다. 이 말에 따르면 고구려가 이미 이 원주까지 점령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392년이면 이미 이 말갈족은 분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말갈은 고구려에 흡수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백제, 일부는 신라로 편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유물도 또 보시고 끝내야죠. 이 평양에 있는 적석총 안에 있는 내부입니다. 잘 보세요. 요 문인데 돌문이에요. 돌문인데 뭐가 있죠? 요거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돌에 쇠고리가 박혀 있는 거야. 엄청난 기술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평안도 항해도 있는 말갈이라고 지칭되는 예족들의 기술은 굉장했었던 거죠. 근데 이와는 좀 반대로 이 강원도 말갈족들은 이 평안도 항해도 있는 말갈족보다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릉에 있는 이제 그 지성묘입니다. 뭐 중도 지역에서도 발견됐는데 어쨌든 이 적석총은 아직까지 발견이 됐는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석총은 있겠죠. 근데 이 평안도 항해도 있는 이런 기술력은 확보를 못한 것 같아. 좀 떨어지는. 근데 여기 강원도 말갈족도 뭐라고요? 예족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쭉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당나라 역사서에 나와 있는 말갈 중에 그러니까 그 고구려와 인접한 말갈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너머는 이제 퉁구스계족, 고대 아시아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말갈족이라고 지칭하는 종족들은 뭐라고요? 예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말갈족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김부식의 말은 집어쳐버리고요. 말갈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 말갈족을 좀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